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셋을 만드는 SSGet 함수의 옵션들 중에서 선택 방법을 제어하는 옵션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할 내용들은 다 정리해서 오토리습 펑션 리스트에 업데이트를 해뒀어요. 엄청 많은 옵션들 중에서 쓸만한 것만 정리해뒀고 자주 쓰이는 것들에는 별도로 별을 표시해뒀으니까 리습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별을 표시해둔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객체 선택을 커맨드문에서 셀렉트 기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커맨드문으로 구성하면 객체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커맨드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오토캐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다음 공백, nil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setQ를 커맨드문 앞에 붙여서 변수로 저장을 해봤자 변수에는 nil밖에 저장되지 않아요. 게다가 커맨드문 뒤에 어떤 함수를 연이어서 적어주게 되면 다음 함수를 진행할 때에 선택이 풀려버립니다. 객체를 변수에 집어넣어서 반복 사용하려면 객체 선택하는 과정, SSGet이나 Emptcel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체 선택하는 과정을 여러 영상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SSGet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적었었던 것처럼 SSGet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단순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핵심은 select method와 filter list입니다. select method 뒤에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리스트는 사실 select method에서 요구하는 값이에요. 포인트가 한 개만 필요한 선택 방법에는 포인트를 한 개만 적어주면 되고, 두 개가 필요한 선택 방법에는 포인트를 두 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옵션은 선택 방법과 필터 리스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앞에 있는 선택 방법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오토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 객체를 직접 클릭하기도 하고, 객체가 없는 곳을 한번 먼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옮겨서 영역을 지정해서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SSGet의 옵션에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모드 없이 SSGet만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상자, 박스 옵션이 사용됩니다. 이때 사실 선택 옵션 키워드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오토캐드에서 일반적으로 객체를 선택할 때처럼 이 옵션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옵션들을 select method, SSGet의 옵션으로 미리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기본 옵션에는 윈도우 선택, 걸치기 선택, 윈도우 폴리곤 선택, 걸친 폴리곤 선택, 울타리 선택,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각각 W, C, WP, CP, F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옵션 키워드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옵션 키워드들을 스트링 형태로 쌍따옴표로 묶어서 SSGet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클릭할 지점을 다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죠. 윈도우와 걸치기 선택에는 점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을 모두 입력해줘야 돼요. 물론 각각의 포인트를 미리 변수로 지정한 다음에 SSGet에 넣어줘도 됩니다. 포인트 1 대신에 get 포인트를 직접 바로 넣어줘도 돼요. 뭐 별로 쓸 일은 없을 테지만요. 윈도우 폴리곤, 걸친 폴리곤, 울타리 등의 옵션을 사용을 할 때에는 점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여러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요. 점의 개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들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점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SSGet의 구조에 포인트 리스트가 그래서 적혀 있는 거예요. 리스트를 다루는 내용은 물론이고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도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을 때에는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setQ를 사용을 해서 수집한 점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포인트 리스트 자리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리스트 함수를 써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쭉쭉쭉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SSGet의 선택 옵션으로 선택셋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SS겟으로 선택셋을 만들기 전에 Select라는 오토캐드의 기능으로 객체가 잘 선택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elect를 실행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내용만 명령행에 나오게 되는데 키워드로 사용하지 않을 만한 문자, 예를 들어 맞춤표나 쉼표 같은 이런 특수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옵션들이 다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윈도우 옵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영역은 정확히 이 사각형의 왼쪽 위에 있는 꼭지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객체 스냅 사용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래 이 지점도 AND 객체 스냅으로 클릭을 해서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 선택이 되게 되고요. 선택할 때 객체 자체를 사각형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사각형과 윈도우 선택 영역이 정확히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겹칠 때에는 외곽선도 함께 선택이 돼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와 원 하나 두 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SS겟에서 윈도우 옵션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점 두 개를 입력해 줘야 되니까 점 두 개를 setQ로 정해 주는데 포인트 1번을 getPoint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setQ에서 사용한 괄호를 닫고 포인트 2번을 또 정해 줘도 되는데 사실 setQ는 변수 이름, 저장할 내용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입력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정의할 수 있어요. 포인트 2번 getPoint 이런 식으로 변수, 저장할 내용, 변수, 저장할 내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클릭한 점이 포인트 1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클릭한 점이 포인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되는 값은 마지막에 정의한 값만 반환됩니다. 마지막에 정의한 값만 반환된다고 해서 앞에 정의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한번 호출을 해보면 저장은 잘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포인트 두 개를 정했으면 이번에는 SS겟으로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 SS1번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get의 윈도우 옵션이죠. 그 다음에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선택셋이 잘 선택이 돼서 이렇게 이름을 반환해 주게 되고요. 어떤 객체가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기능을 한번 써보는 게 가장 빨라요. move 한번 써볼게요. 커맨드 move인데 SS1번을 선택해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선택 과정까지만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동될 객체가 빛나게 되죠. 사각형 한 개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원 하나 이렇게 선택이 잘 됐습니다. 걸침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포인트 리스트를 사용하는 옵션들 윈도우 폴리곤, 걸침 폴리곤, 울타리 이 세 개 중에 울타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디귿자 모양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포인트가 4개 필요하네요. seq 이렇게 입력해서 4개의 점을 순서대로 정의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울타리 선택을 사용할 때 선이 이렇게 사각형 객체를 따라가게 되죠. 마지막에 요 4개 점까지만 입력을 해서 이 사각형의 마지막 선분 요거는 선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볼리선으로 되어 있는 거 분해해서 4개 중에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 4개를 정해줬으면 이걸 또 포인트 리스트로 한번 묶어줘야 됩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야 펜스 옵션에서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포인트 리스트를 정의하는데 리스트라는 함수로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을 하나의 리스트로 엮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점이 담긴 하나의 리스트가 정의돼요. 요걸 옵션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seq SS2번에 펜스 옵션을 사용하고요. 포인트 리스트 집어넣어주게 되면 선택 세트가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써볼게요. 똑같이 move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선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렇게만 선택했는데 사각형의 마지막 변도 선택이 됐죠. 왜냐하면 끝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선택이 된 거예요. 양쪽 2개 중에 어디라도 끝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선택이 된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요 선분은 울타리 옵션에서 그어주지 않았으니까 요 선을 지나는 빨간 선 한 개는 선택되지 않은 거예요. 셀렉트에서 펜스 옵션을 사용해서 그대로 포인트 리스트에 입력해줬던 것처럼 그대로 입력을 해줘도 마찬가지 결과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 마지막 끝점에 걸리는 것들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차이점들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의외의 기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이런 거 실험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셀렉트 기능에서 걸치기 선택을 하는데 이 교차점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이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점을 앞에서 클릭한 점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한 점은 이 교차점이죠. 이 교차점을 지나가는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게 돼요. 걸치기 옵션은 선택 영역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객체는 다 선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조금이 줄고 줄어서 하나의 점이 되더라도 그 점을 지나는 모든 객체를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SSGet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setQ에 getPoint로 점을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요 교차점을 정의했어요. SS3이라는 선택 셋에 SSGet, cross, PT 똑같은 점을 두 번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선택 셋은 구성이 됐죠? 자, 여기에 어떤 객체가 선택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커맨드에 그대로 SS3번 입력을 해주면 요 점을 지나는 모든 객체가 선택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점을 많이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포인트를 입력하는데 인터섹션 교차점 정확하게 딱 찝어주면 선택 셋 만들고 이동 기능 사용을 해보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선들이 선택되기 때문에 이 수많은 X선들이 한 번에 다 선택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옵션들을 직접 하나씩 이게 되나? 이런 건 되나?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하나씩 써보다 보면 정말 의외의 기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면에서 일정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면의 전체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객체를 선택할 때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필터까지 같이 적용을 해주면 전체 도면에서 원만 골라서 선택한다거나 반지름이 3보다 작은 원만 고른다거나 특정 블록만 골라서 선택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옵션이기도 하죠. 전체 도면의 객체를 모두 선택하는 방법에는 All을 의미하는 A와 Extended를 의미하는 X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다르니까 당연히 작동하는 것도 다르겠죠? A의 경우에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는데 동결된 레이어의 객체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X의 경우엔 동결된 레이어의 객체까지도 선택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리습에서는 그냥 X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도면층을 끈 것과 동결한 것의 차이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도면층을 끄면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메모리에는 남아있고 도면층을 동결하면 화면에도 보이지 않고 메모리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X를 사용하게 되면 도면 전체를 스캔해서 객체를 싹 찾습니다. 객체 분리, 아이솔레이트나 숨기기, 하이드 오브젝트 같은 기능들은 A와 X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 찾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도면층 동결이에요. 이번에도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진짜 잘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도면에 있는 전체 객체를 선택하는 X와 A에 대해서만 다룰 겁니다. SSGet X를 사용하게 되면 move로 SSGet에서 X를 사용하게 되면 도면에 있는 전체 객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 도면에는 이렇게 사각형 2개, 원 2개만 되어 있고요. 왼쪽은 빨간색의 1번 도면층, 오른쪽은 녹색의 2번 도면층으로 도면층을 나눠서 구성을 해뒀어요. 도면층을 나눠둔 이유는 당연히 X와 A의 차이점인 동결된 도면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녹색 도면층을 동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결시켜서 화면에 꺼두고요. 앞에서 사용했던 여기는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오른쪽 위로 살짝 올렸어요. 그 다음에 동결을 해제해버리면 동결되어 있는 객체도 선택셋에 들어가서 이동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X를 사용하면 동결된 도면층의 객체도 선택해요. 이번에는 A를 사용을 해볼게요. 앞에서 선택했던 이동하는 기능에서 A, O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은 움직여지지만 동결을 해제해보면 동결된 도면층의 객체는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은 되지 않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결된 도면층에 대한 작동이 두 개가 달라요. A와 X 옵션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야 될 점이 도면층이 잠겨 있을 경우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도면층이 잠겨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객체는 선택되어 선택 셋에 객체가 들어갑니다. X를 쓰든 A를 쓰든 둘 다 들어가요. 오토캐드에서도 그냥 객체 선택할 때 도면층이 락이 걸려 있더라도 선택해보면 선택은 되죠. 락이 걸려 있어서 수정이 안 될 뿐이지 선택은 돼요. SS겟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도면에 있는 모든 객체를 선택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Q에 SS1번에 SS겟에 X를 사용을 해서 모든 객체를 다 SS1번에 담았어요. 지금 도면에는 객체가 총 4개 있죠? 폴리선 2개, 원 2개.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선택셋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4개가 담겨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셋을 다루는 함수들에 대해서 나중에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ss length 요걸 사용을 하면 선택셋에 몇 개의 객체가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SS1번에는 4개의 객체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잠겨 있는 도면층의 객체도 선택은 된 거예요. 다만 이동이나 복사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편집이 되지 않으니까 선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도 move에 ss겟에 x 선택 끝났다고 엔터를 누르는 과정 없이 선택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더라도 요건 잠겨 있기 때문에 선택에서 빠져 보이게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도면을 편집하지 않는 옵션, 예를 들어 줌 같은 기능, 줌의 옵션들 중에 객체 선택, 오브젝트 옵션을 사용을 한번 해보면 선택셋에 담겨있는 객체들만 확대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니까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잠겨있는 객체를 빼고 선택할 때에는 L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을 해줘야 객체 선택할 때 잠겨있는 객체는 선택에서 빠지게 돼요. 땡땡 L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야 잠겨있는 도면층의 객체를 빼고 선택셋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다한 기능들 중에서 쓸만한 거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엔트셀을 설명할 때 SS겟에서도 옵션을 사용하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 옵션이 바로 쌍점 혹은 콜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알파벳 E를 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엔트셀을 사용했을 때처럼 마우스 커서가 작은 사각형으로 바뀌게 되고 객체 한 개를 직접 클릭해서 선택해 줘야만 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엔트셀은 객체 한 개만 선택하면 바로 기능이 끝났었는데 SS겟에 쌍점 2를 옵션으로 집어넣게 되면 계속 하나씩 선택해서 하나의 선택셋에 여러 개의 객체를 담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선택해서 바로 SS겟의 기능을 끝내고 싶을 때에는 땡땡S를 사용합니다. SS겟에 땡땡S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영역을 선택하거나 한 번 객체를 직접 클릭해주면 바로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만으로 선택셋을 만드는 거죠. 엔트셀과 동일하게 만들려면 이 두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땡땡2, 땡땡S 이렇게 써도 되고 땡땡S, 땡땡2 이렇게 써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SS겟을 사용하게 되면 엔트셀과 반환되는 값은 다르지만 객체 선택하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게 되죠. 어차피 선택셋에서도 객체의 이름을 추출해낼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만약 선택할 때 실수해서 객체를 클릭하지 못하고 빈 공간을 클릭했다면 선택셋을 만들지 못해서 공백, nil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마지막으로 L이라는 옵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키워드에서부터 느껴지다시피 last, 마지막으로 작성된 하나의 객체를 선택셋으로 만드는 옵션이에요. 이때 도면층이 꺼지거나 동결되지 않은 객체들 중에서 마지막 객체를 선택합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객체 분리, isolate나 숨기기, hide 오브젝트를 적용해둔 객체들은 선택되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L 옵션을 사용하면 선택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옵션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하긴 했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X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옵션 없이 SS겟을 쓰거든요. 하지만 옵션을 알면 알수록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씩은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펑션 리스트에 정리해둔 내용도 꼭 한번 보시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 블로그, 이메일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길고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